국산즙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나 중에는 설탕물도 많아요. 제가 환자분들하고 약국에 있을 때 라포를 좀 형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런 거 다 드실 필요 없고 선생님은 딱 이것만 드시면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진지 딱 아니까 이게 설탕물인지 진짜로 관절에 도움되는 제품인지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는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만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멀리 담양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무실 이쪽이라서 일단 이쪽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복장을 입으셨어요? 아, 그쵸. 원래 이제 약사 가운을 입고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일단 저희 회사 로고가 달려있는 티셔츠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저희 영상 오늘 첫 화인데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아, 네, 그렇죠. 네, 저는 김주성 약사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한 10년 정도 약국에서 약 조제도 하고 이제 보약 상담도 하면서 약사로 일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 흘러서 지금은 건강기능식품 공장에서 일을 하는 약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공장에서 제 소개도 좀 간단히 하고 공장 설비들 어떤 것들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히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가보시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 공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서는 액상하고 연질 라인 이쪽이 생산을 하는 것이고. 예, 잘 모르시는데 이게 건강기능식품도 식품에 속하기는 하거든요. 지금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 식품 아니면 의약품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다른 식품보다 건강기능식품은 레벨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GMP라는 이 규격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것들이 설비나 어쨌든 세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은 이제 측량실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측량 pH에 맞는 원료들을 소분하는 거예요. 원료를 A를 몇 프로, B를 몇 프로, 그걸 이제 무게를 재는 거예요. 다 정확하게, 그램 단위까지. 이제 연질 조질실이고요. 이쪽이 이제 젤라틴 탱크. 그래서 이제 젤라틴을 끓여서 여기 이제 받아서 온도를 적정 온도를 유지를 시켜요. 지금 약간 냄새가 생선 냄새 비슷하게 나죠. 젤라틴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향이 나서 저기서 이제 끓이면은 닭발의 그 질감인 콜라겐 이런 느낌의 그 액체 이제 젤라틴이 저기서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서 연질 캡슐에 피막이 되고 오일이 다 꽉 차 있으면 캡슐을 이제 성형을 해서 받는 거죠. 그쪽 설비를 이제 할 겁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비, 자랑스러워하는 설비, 오메가3. 이게 지금은 이렇게 말랑거려요. 오메가3 원래 이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상형하고 내용 충전하고 이제 1차 텀블러에서 1차 건조를 하는 겁니다. 한 30분 정도 텀블러 건조하고 넘기고 건조하고 넘기고. 아까 말랑말랑한 게 이 건조기를 돌리면 딱딱해져요. 그 딱딱한 정도를 저희가 다 컨트롤을 해야 돼요. 얼마나 딱딱하게 만드느냐. 오메가3는 어느 정도 딱딱해야지 산패도가 안 올라가요. 이제 트레이 기름종이 위에 놓고 따라서 이제 건조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건조. 아까보다는 확실히 모양이 잘 잡혔죠. 지금 근데 아직도 이게 말랑말랑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기서 저까지 텀블러 끝까지 나오는데 한 2시간 정도 1차 건조를 한 겁니다. 건조를 한번 하고 여기서도 이제 다음날 이제 2차 유관 선별을 하는 거예요. 유관으로 이 밑에 깔려있는 게 기름종이거든요. 이게 오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누익이 발생을 해도 금방 넓게 퍼져 보이니까 쉽게 이제 걷어내는 거예요. 걸러내야죠. 네, 누액이 있는 캡슐들은. 아까 저희가 간 곳은 일단 청정구역이고요. 이쪽은 이제 일반 구역. 개별 포장 보신 적이 있죠? 오메가3 같은 것들. 포장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손으로 포장을 하고 하는 거 있어요. 여기서 모든 제품을 이제 포장하는 것이죠. 저쪽은 이제 오메가3 포장하는.
네. 아까 만들던 맞죠? 최종 포장해서 스티커까지 붙여서 완전히 딱 포장이 완결이 되면은 이제 건강기능식품 검사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기관에 보내서 검사했을 때 오메가3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여기 오메가3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검사 규격을 합격을 해야지만 완전히 이제 제품을 출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검사가 완결되기 전까지는 물건을 밖으로 내보낼 수 없어요. 그런 조건까지가 이제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정 소개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예. 고생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에 자주 찾아주시고 저희 제품들 안전하니까 네네. 많이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공장을 지금 보고 왔는데 공장이 제 생각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요? 공장 수도 많고 네. 지금 보여주신 것 말고 또 다른 공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희가 지금 오늘 본 거는 저희 쪽 공장이 2공장이고요. 이제 공장이 하나 더 있는데 1공장 쪽에서는 오늘은 못 봤지만 분말, 그 다음에 알약 정제,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오메가3는 연질 캡슐이라고 하는데 이제 경질 캡슐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감기약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뚜껑이 이렇게 닫혀 있는 캡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경질 캡슐이에요. 그거 하는 설비들이 있는 공장 1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말고 여기는 담양인데 청주 쪽에는 저희가 원료를 또 생산을 해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생산하는 게 효소. 이제 한국의 효소 생산량 중에는 그래도 꽤 순위가 높은 생산량으로 효소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 3공장은 정읍이라는 곳에 지금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짓고 있어요. 건기식을 만드는 공장이 많으면은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양제는 다 드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더 많이 먹었을 때는 약국에 일할 때가 더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약사로 일할 때는 실제로 저는 이제 환자분 만나가지고 환자분이 이런 상황이면은 이런 거 딱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를 설명을 해드려야 돼 보니까 내가 내 몸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대충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설계하고 납품하고 박스 제작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되게 복잡하다 보니까 영양제 챙겨 먹을 시간도 잘 없고 이게 다 아는 건데 하고 좀 안 챙겨 먹을 때도 좀 많이 있기는 해요.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좀 많이 먹습니다. 얘가 요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나 이런 종류들이 맛이 중요해졌어요. 뭐 예를 들면 액상, 젤리 이런 거 맛있어야지 사람들이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능을 오히려 보기 위해서 그거 하느라고 계속 먹는다면 먹기는 해요. 영양제 다들 많이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많이 챙겨보면 챙길수록 좀 몸이 좋아지시는 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았던 그 유튜브 영상이 있었는데 그 박진영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를 잘 먹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뭐를 안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말을 좀 신봉하는 지지자예요. 제가 환자분들하고 약국에 있을 때 라포를 좀 형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런 거 다 드실 필요 없고 선생님은 딱 이것만 드시면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소비량이 GDP 대비로 보나 아니면은 전체 이 산업의 규모로 보나 좀 과잉된 측면이 있어요. 물론 저희 공장은 많이 팔아야 되는 곳이긴 한데 많이 만들고 많이 팔아야 되는 곳인 건 한데 그래야 저희도 먹고 사니까. 근데 진짜로 나한테 필요한 거냐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건강기능식품을 뭐 예를 들어 5개, 6개씩 먹어야 되시는 분은 그래야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되고 딱 한 가지만 먹어도 된다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람마다 되게 다르다. 특히 젊은 분들은 딱 필요한 것만 한 가지 정도만 드시는 거를 저는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권해드려요. 지금까지는 공장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약사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제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관심을 가지실까? 네. 약국에서 일했을 때 좀 보람찼던 순간 같은 거 있을까요? 보람찼던 순간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약국이 어떤 기능을 하냐에서 저는 제일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장 지금 병원 가세요. 병원 보내는 게 약국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은 지금 응급실 가셔야 돼요. 해파리 물렸는데 뭐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런 분들을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감사하다고 하는 경우나 환자들은 모르는데 내가 아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다가 잘 먹혀들었을 때, 그리고 그게
제일 기분 좋을 때는 피드백으로 올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아주머니 분들이 약간 제가 그 아주머니 분들한테 인기가 좀 많은 상이에요. 아주머니 분들이 가끔씩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너가 이렇게 해줘서 고마웠다 하고서 딸기 같은 거 이렇게 들거든요. 딸기 한 팩. 그때 자취하고 있었던 시절이니까 제가 약국에서 일하던 시절은 그거 이제 과일 못 사 먹거든요. 잘 그런 거 사주시면 너무 좋고 막 롤케이크 이런 거 사다 주시고 이러면 진짜 기분 좋죠. 그게 내가 돈을 얼마 벌었느냐보다도 그런 게 진짜 되게 다음날도 출근하고 싶어지고 좀 힘들고 이래도 지치고 이래도 좀 되게 보람이 되고 그런 일들이 좀 생각이 나요. 반대로 약국에서 일하면서 좀 답답했던 순간도 많을 것 같아요. 답답하다. 어느 직장이나 그런 날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직장 상사하고 트러블 때문에 보통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국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트러블, 그 다음에 환자분하고의 트러블. 그러니까 똑같은 앞에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반대급부인데 환자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불만이 되게 쌓인 채 오실 때가 있어요. 원래 아픈 사람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사람이 요 손톱 끝에 한 군데라도 아프면은 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제가 조제한 약, 그러니까 병원에 처방받은 약을 드시고 부작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내가 저분 아는 분인데 하고 이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저희 기록에 확인을 해봤더니 딱 직감적으로 이분이 뭐 부작용이 이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인 것 같다. 근데 말하면은 제 말을 안 믿어요. 최대한 설득을 한다고 했는데 안 믿어서 야 이거 뭐 왜 병원 탓을 해? 이거는 너 잘못이니까 너가 빨리 보상을 해주던가 이거 약 다 환불해줘. 일단은 다 좋은데 병원에 지금 빨리 가셔야 된다. 가셔가지고 처방을 수정을 하셔야 된다. 지금 혈압약을 그냥 끊으면 안 되고 혈압약도 종류가 되게 많다.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도 안 먹히면 기분이 좀 상해요, 저도. 그리고 특히 좀 막 이렇게 화를 섞으시거나 욕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좀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하면 마상을 입어요. 그래서 그럴 때가 좀 힘들고. 서비스직 같은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저는 되게 전문직이고 가운 입고 일하는 거여가지고 약국 일할 때 되게 저를 되게 높이 사주실 줄 알았어요. 누군가는 제가 일하는 공간에서는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실제로는 막 뒤에 조제실에 뭐 기계 고장나면 기계도 다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 막 중간에 손님이 처방전을 저한테 주세요. 주시면은 막 예를 들면 30분 지났는데 약 언제 나와요? 막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금방 나와요. 약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또 막 온갖 불만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못한 얘기들이 많아요. 왜냐면 의사는 생각보다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그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병원에서 못한 얘기를 병원 처방받을 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린 처방받은 걸 조제하는 게 주된 역할인데 이 약 먹는 거 제가 맞을까요? 그 어려운 걸 저한테 이제 나중에 얘기하시거나 이러시면은 이제 또 이런 서비스를 잘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추리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상황 때문에 받은 거고 이게 이렇게 하고 되게 서비스 차원에서 대답을 되게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킬들은 약사 1년 차에는 생기긴 사실 좀 힘드니까 그런 것도 고충 많이 겪고 하면서 이거 완전히 그런 직종이구나. 약사가 상대를 어떻게 잘 뭔가 헤아리고 얘기를 되게 잘 해줘야 되고 그런 직업이구나 하는 걸 이제 겪으면서 깨달았죠. 약사라고 하면은 사실 물어보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정말 많죠. 네, 특히 영양제가 저도 그렇고 많이 네. 궁금할 것 같아요. 정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약사로서도 그렇고 이제 사실은 영양제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런 책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진짜 이 영양제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거 안 먹어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궁금해 하시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상담을 해온 게 그래도 업력이 그래도 이제는 십수년 되다 보니까 그런 거 관심 많이 가지시고 당연히 뭐 공짜로라도 뭐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언도 해드리고 뭐 혈액 검사 들고 오면 혈액 검사 제가 판단해 드릴 때도 있고 이런 것들 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때가 꽤 많아요. 만족도는 그래도 높은 것 같아요. 그냥 플라시보일 수도 있어요. 네, 사실 그분은 그냥 누가 옆에서 사람이 생각보다 그냥 옆에서 이거 드시면 된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 정도면은 건강하신 거다. 이런 말에 그냥 힐링 받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추천드리거나 하면은 좋아라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죠. 또 가족분들도
또 많이 여쭤보시고 답해주시고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저는 되게 엄격해요. 대표적으로 액상 즙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나 중에는 설탕물도 많아요. 이거는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 오렌지 주스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당뇨도 있는 사람이 먹어야 되나 이런 되게 제가 진짜 보면서 화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주변에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이 되게 많고 그런 식품도 되게 많아요. 저는 주로 어머님이 홍수경아 이거 홈쇼핑에서 이건 아니면 할인가가 없다고 해서 내가 6개월치를 지금 구매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하면 엄마 그거 내가 엄마한테 더 필요한 걸로 나중에 드릴 테니까 절대 이거 구매하지 마세요. 이럴 때 많거든요. 저는 가족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 빼고는 그렇게 막 많이 드리지는 않는 편이에요. 정반대로 이런 건 있죠. 환자분이 저를 잘 못 믿어요.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막 계속 의심하시는 거예요. 30분째 얘기를 하고 있어. 선생님은 이런 뭐 관절 질환 이런 거 있으시면 이거 하나 정도는 드셔도 괜찮아요. 이거 가격도 얼마 안 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약국에서. 그래도 못 믿어.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였으면 이거 드렸을 거예요. 하면 그때 믿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진짜 필요한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이거 안 먹어도 괜찮을 사람한테는 지양하고 그리고 진짜 나쁜 제품들은 제 눈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진지 딱 아니까 이게 설탕물인지 진짜로 관절에 도움되는 제품인지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는 하죠. 이쯤까지 보면은 아 이거 약간 홍보하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쯤에서 한 번씩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물건을 파는 것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오히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한테 뭐가 필요한지 알고 좋은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알려드리는 게 전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뭐 조금은 더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저희 유튜브에서 하는 컨텐츠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총체적으로. 그게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보여드려야 될 때가 있긴 할 것 같거든요. 정체는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맨날 허공만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물건이 있는데요 하고 뭐 적당한 선에서들 강도를 상업적인 성격을 조절해 나가면서 하고 싶기는 합니다. 네. 불편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비판도 사랑의 일 수 있으니까 사랑하셔서 비판해 주신 걸 수 있으니까 달게 듣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네네. 저희 약공장 김제조를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어. 분들께 한마디 말씀해주세요.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네. 네, 앞으로는 제 닉네임으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김제조라고 하고 건강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저는 직업적인 특성상 그리고 주변에 이제 지인들 중에서도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프면은 진짜 서럽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안 아프면 좋겠고 제 직업도 너무 재미있고 공장에서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재미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재밌어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많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고 나서. 그럴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에 관한 지식, 나를 지키기 위한 지식들이나 아니면 재밌는 대화 소재들이 저희 유튜브 통해 가지고 콘텐츠로 많이 만들어지고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피드백도 해주시고 많이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